환자를 대하는 치료자는 튼튼해야죠. 중독은 리볼빙 도어 신드롬, 회전문 증후군이죠. 치료 잘해서 열로 내보내면 요 문을 열고 들어오죠. 늘 좌절합니다. 그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중독을 보는 치료자로서의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도 조금 때로는 바꿀 줄도 아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개 해드릴게요. 초점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약간 각색해서 우리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생이 집 앞에서 본드에 취해가지고 맨날 헬렐레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경찰이 지나가다가 잡아오죠. 약물 중독이니까 입원을 시킵니다. 기록에 의하면 경찰에 50회 체포되었고 10번 정신과에 입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본드 해롭다, 본드는 뇌에 나쁘다, 열심히 설명해서 내버리면 한 달 뒤에 또 잡혀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는데 하루는 하도 안 되니까 경찰이 이 아이를 데리고 유명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밀턴 에릭슨이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다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놀랍게도 대가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어떤 의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사가 본드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왜? 본드를 끊어야 하니까. 이게 딱 박혀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의사는 처음으로 본드 끊을래? 물어봤습니다. 애가 본드 끊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아이가 원하는 것은 본드를 끊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잡히지 않는 거였습니다. 경찰에 잡히면 정신과 입원해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경찰에 잡히기 싫다는 거예요. 역시 이 대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처방전을 써줬는데요. 기가 막힌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절대로 경찰에 잡히지 않는 비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집 뒤에서 본드를 해라. 집 앞에서 본드를 하니까 맨날 경찰에 잡혀올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이 대가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집 뒤에서 본드를 하라.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집에 가는데 야, 너 근데 하루 종일 하냐? 아니요. 매일 하니? 아니요. 24시간 본드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365일 본드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본드 안 할 때는 뭐 하는데? 같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했어요. 의사가 본드 하지 않을 때는 집 앞에 나와서 놀기로 약속한 거예요. 집 뒤에서는 본드를 하고 집 앞에는 맨정신에서 놀자. 집에 가서 집 뒤에서 겁나게 본드를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맨정신에 집 앞에 나와서 의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놀고 있는데 경찰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잡으러 왔어요.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너 본드 안 했냐? 안 했는데요. 그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경찰이 지나갈 때만 되면 맨정신으로 앞에 나와 놀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친구들이 농구장에 있을까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의사가 본드 하지 말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집 뒤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자들은 본드 끊어야 된다, 술 끊어야 된다, 도박 끊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조금 먼 거리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초점을 바꿔보는 훈련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박 중독은 원인이 수백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필요하면 약물도 쓰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박 자체, 크레이빙 자체를 줄인 약은 딱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들이 나와서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그 크레이빙 자체를 도박에서는 얼지라 그러는데 그걸 줄이는 약은 역시 오피오이드 안타고니스트 날트렉손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핵심적으로 도박을 치료한 약물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단 도박 자체에서 오는 이 얼즈를 감소시키는, 그래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약물로서는 날트렉손이 그래도 아직은 최우선적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박 먹기만 하면 끊는 약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다 사라지겠죠?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어떻게 이 약을 먹게 하는가가 치료자의 기술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약에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한 번쯤 시도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듣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 됩니다. 단독 모임 가면 여기만 나와야 산다. 그 말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에 맞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치료는 뭘까요? 가장 오래 하는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하느냐의 문제이지 지금 끊고 있느냐 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상에서 제가 어떻게 보느냐, 저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물론 동반 질환에 따라 여러 그룹이 있지만요. 이 자극 추구형은요, 딱 보면 에너지가 넘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약간 설치고 분답고 ADHD 스타일처럼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문제는 참 좋고 에너지도 넘치고 내가 볼 때 일도 잘합니다. 야, 일 잘했겠네요. 그러면 일 좀 했습니다. 문제는 석 달을 못 버팁니다. 이때 새로운 도파민 올릴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도박이나 다른 중독이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자극 추구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스케이프 타입, 현실 도피형,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 여자들 많죠. 요즘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약간 온셋 에이지도 늦고 이런 분들이 되게 오른쪽에 걸려 있는데, 첫 시작은 왼쪽으로 시작했는데 30년 도박하면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물론 두 개가 섞여 있는 사람도 많은데 임상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 가운데는 왼쪽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오른쪽은 약간 뭐 우울증이나 다른 게 겹치는 사람들이니까 치료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거기에 맞게끔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난하는 것,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심지어 정신과 센터로 애들을 봐서 네가 도박할 수 있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옆집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치료자는 하면 안 됩니다. 도박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건데 왜 합니까? 비싼 돈을 내고 왔으면 다른 얘기를 들어야죠. 저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일단은 얘기해 줍니다. 집단 치료할 때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화도 나고 열받잖아요. 다 잡혀왔으니까 이렇게. 저는 외래에서 집단 치료를 합니다. 봐봐요. 도박 중독자 하면 떠오르는 생각 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럼 뭐 사기꾼, 도둑놈, 나쁜 놈, 막 별 성질별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봐라. 사기 잘 치게 생겼지? 아닌데요. 착하게 생겼대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기꾼, 도둑놈, 나쁜 놈들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도박이 나를 이렇게 바꾸었구나.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선생님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도박하느냐 마느냐 이건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도박하든지 말든지 내가 뭔 관심이 있어요. 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다른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도박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 속에 숨어있는 힘들었던 걸 같이 나누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도박 집단을 하든 뭐라든 환자를 처음 볼 때 거의 브레인으로 설명해 줍니다. 심리적인 얘기나 다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약을 왜 쓰는가 하면요, 약 자체가 효과가 있어도 그렇긴 하지만 약을 써야 병원에 더 잘 옵니다. 약을 주는 사람과 약을 주지 않는 사람은 병원 내원율이 다릅니다. 그게 하나의 끈을 맺고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중독을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알아는 듣지만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요, 뇌의 기능이나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로 설명해 주면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이 중독자들도. 20년, 30년 술 마시고 도박한 사람은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사나 뭐 이런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중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중독의 치료는 여러분 0이 아니면 100밖에 없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90% 치료되었습니다. 빵점입니다. 그렇잖아요. 10번 중에 9번 참았어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제로입니다. 중독의 치료라는 것은 10번 중에 10번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중독의 치료는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90%를 끊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중독은 10번 중에 9번 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치료에 있어서.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90일 병이라 그러죠. 마음만 먹으면 다 90일 끊습니다. 굳게 결심하면 술 석 달 안 마실 수 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왼쪽이 보통 내 뇌예요. 오른쪽이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의 뇌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눕혀놓고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들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면 뇌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카드가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나는 카드가 지나간 줄도 모릅니다. 나의 뇌는.
근데 0. 몇 초 만에 그 지나가는 카드를 이 환자들은 탁 캐치해가지고 금방 브레인의 혈류가 확 증가되고 이게 중독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냐? 카드도 없고 경마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잡아가가지고 한 5년쯤 있다가 오니까 예를 들면 카드가 싹 지나가도 뇌가 이렇게는 반응하지 않더라. 일반적으로 이런 뇌가 반응을 적게 하고 저렇게 돌아오는데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중독 자체를 뇌의학적으로 설명해주면 잘 알아듣습니다. 술 마시면 술이 혈액을 타고 뇌로 가잖아요.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0이든 도파민이 예를 들면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만 0이든 도파민이 100이 돼.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술 안 마시면 도파민 떨어지겠죠.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올라가요? 술 마시거나 도박을 하면 되잖아. 그럼 어제처럼 하면 도파민이 100까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 어제보다 더 세게 해야 돼. 더 세게 해야 되잖아. 내성이 생긴 거예요. 도박은 절대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소주 중독자가 맥주에 중독돼서 이런 거 봤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브레인, 뇌는 중독은 자극이 약한 데서 강한 데로 올라가고 한 번 강한 데로 올라가면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브레인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도박이 왜 문제가 되고 도박이 왜 위험한 건가? 저는 이 슬라이드를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어서 아닙니다. 도박에 빠지면 불행해집니다. 도박에 빠지면 돈도 따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제 환자 가운데 일주일 만에 5억을 딴 여자분이 있습니다. 기적이라죠. 아카라라는 게임을 했는데 거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20몇 번을 연속으로 맞췄습니다. 정말 회사원인데 큰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평생 벌 수도 없는 5억이라는 돈을 일주일에 땄어요. 행복했겠죠. 예. 한국에 돌아온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한 달 내내 일했어요. 월급이 나왔대요. 친구들이 기분 좋다고 한잔하러 가자요.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200 나왔는데 그게 머리에 오겠어요? 감흥이? 안 옵니다. 집에 갔어요. 애가 까꿍까꿍 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뇌가 큰 자극을 받으면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정상적인 보상의 중요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하고 있겠어요? 계속 누워있고 겨우 하는 게 게임하고 있고 다 바둑 두고 있고 이 짓 하다가 결국은 다시 마카오로 가서 15억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